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어깨 탈구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깨 탈구 그러면은 젊은 청소년이나 이 젊은 선수들의 그런 질환이라고 인식되어 왔었는데, 친구도 늘고 남녀노소 다 이제 여러 액티비티를 좀 즐기면서 조금 더 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실 때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깨 탈구에 관련하여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좀 수술 결정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목은 어깨가 빠지면 수술해야 하나요? 방카르트와 힐삭스 이야기입니다. 이 방카르트와 힐삭스는 아마 어깨 탈구에 관련돼서 이제 진료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그런 병변의 이름인데요. 그거에 관해서도 이따 제 강의 중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깨 탈구 관련해서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어깨가 왜 잘 빠지나요? 다른 관절, 뭐 주변에서 무릎이 빠졌다, 뭐 팔꿈치가 빠졌다, 뭐 팔꿈치는 가끔 있지만은 그런 고관절이 빠졌다 그런 얘기는 잘 못 듣지만 어깨가 빠졌다 이런 얘기는 흔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어떻게 탈구가 되나요? 그리고 어깨가 한번 탈구되면 또 이렇게 재발되면서 또 탈구되고 그렇게 항상 빠지나요? 그리고 방카르트와 힐삭스 병변이 무엇인가요? 어깨가 빠지면 수술해야 하나요? 운동으로는 치료는 안 되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 순서를 정하고 그거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왜 잘 빠지나요? 사실은 잘 안 빠집니다. 그 어깨는 이렇게 가동성이 굉장히 넓은 관절인데요. 아마 그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모든 관절들 다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의 어깨가 아마 가동 범위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그 만세 동작이 가능하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소켓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관절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약간 접시 같은 그런 날개뼈, 관절와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절와 부위에 이렇게 팔뼈가 얹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골성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잡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좀 허공에 떠 있다시피 돼 있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다른 연부 조직들이 느슨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런 가동 범위가 그냥 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마치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런 뼈뿐만 아니라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구조물들이 저거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죠. 정적인 인자,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고 싹 그냥 감싸고 유지를 해주는 그런 관절와순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관절 안이 살짝은 좀 음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압도 약간의 그런 안정성을 좀 부여하게 되고요. 관절낭 인대, 그러니까 관절을 싸고 있는 이 캡슐 중에서 두툼해져 있는 그 인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인대도 정적인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적인 인자라고 하면은 결국 근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잡아주고 감싸주고 좀 움직여주는 그런 회전근개 근육, 상원 이두장관, 뭐 경관절, 경광골 주위 근육들이 이제 좀 동적인 인자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게, 우리 뼈만 봤을 때는 마치 골프공이 골프티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저걸 불안정성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인자들이 존재하는
하는 거다. 그렇게 비유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와순이라는 거는 관절와, 그러니까 날개뼈에 있는 저 컵 모양의 그 부위를 관절와라고 하는데, 그 테두리에 입술같이 이렇게 두툼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관절와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와순이 어느 정도 이 관절이, 어깨 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기여를 해주고요. 그걸 이제 감싸고 있는 이제 회전근개,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감싸고 있는 이 삼각근 등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관절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구조물들이 다 잘 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뭐 탈구될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탈구가 됐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냥 그 관절이 굉장히 유연해서 이게 특별히 이제 구조물의 그 구조적인 그런 손상 없이도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평소에 안 빠지던 관절이 빠졌다 하면은 뭔가 좀 구조물에 손상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게 관절와순이고, 그거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절와순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뼈만 봤을 때는 그냥 거의 접시 같은데, 그 접시를 조금 더 양옆에, 그리고 360도 조금 더 도톰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약간은 조금 더 깊이를 만들어 줘 가지고 컵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절과 전체 깊이의 50% 정도를 좀 차지하게끔 되는 그런 높이를 만들어 주고, 또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우리 그 화장실의 뚜러펑처럼 이제 좀 그런 흡입 기전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좀 주장하는 그 문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과 상완인대라고 해서 사실상 인대라기보다는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그 캡슐에 각각 좀 두툼해진 부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단면을 봤을 때 이제 위, 중간, 아래로 나누는데, 사실 위, 중간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 아래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하관절과 상완인대. 요 하관절과 상완인대가 마치 이제 우리 어깨 관절에 그 해먹처럼 좀 튼튼하게 벌리고 돌리고 할 때 밑에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유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느슨하게 축 처져 있고 뭐 특별한 기능을 안 하겠지만은, 그 끄트머리 각도, 이 극한의 각도로 갔을 때는 그 관절이 관절 제 위치에 있게끔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관절과 상완인대, 요 인대, 말이 좀 복잡한데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이 그 의학 용어들이 다 조금 저렇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 하관절과 상완인대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그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하관절과 상완인대가 평상시에 우리가 중간에 뭐 한 요 정도 각도에서 좀 움직이고 쓰는 데 있어서는 뭐 이완돼 있고 뭐 축 처져 있고 별로 기능도 크게 안 하지만은, 우리가 끄트머리 각도로 갔을 때, 끝까지 올렸을 때, 그때는 그게 이제 짱짱하게 이제 좀 최고로 긴장되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깨가 어떻게 탈구될까를 잠깐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 저 짱짱한 그 인대 조직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어깨가 어떻게 빠지나요? 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짱짱하게 있어야 될 인대가 역치를 넘어서 그냥 더 과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제 끊어지게 됐을 때 보통 이제 빠지게 되는데, 뭐 그 인대의 중간도 빠질 수 있고 시작 지점도 빠질 수 있고 끄트머리 지점도 끊어질 수 있고, 중간 끄트머리 어느 부위든 끊어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그 관절 와순하고 부착되어 있는 그 부위,
그러니까 관절와순이 뼈하고 만나는 그 부위가 제일 약한 골이다 보니까 그 부위에서 좀 찢어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그 부위를 찢어뜨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외회전을 했을 때 제일 텐션을 많이 주게 되고 제일 긴장을 많이 주게 되면서 더더더더더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깨가 탈구됐다, 정확히 우당탕 그냥 운동하다가 빠지거나 다치거나 하면서 그 손상을 입게 되는데, 자세히 물어보고, 그리고 그 경기 촬영했던 영상을 보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외회전 기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짱짱하게 유지할 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경기 중에서 좀 탈구가 되고, 그리고 탈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데 이 탈구가 대부분은 앞으로 빠집니다. 그 자세에서 이게 360도 위로도 빠지고 아래로 빠지고 뒤로도 빠지고 그럴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의 95%는 전방 탈구, 그러니까 상완 골두가 이 관절와보다 앞으로 빠지는 그런 기준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빠지다 보면 보통 이제 빠진 상태의 어깨는 이런 식으로 좀 보이게 되지요. 그 빠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되게 아파하고 못 움직이고 그리고 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 튀어나온 듯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서커스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좀 움푹 파이게 되죠. 원래 있었던 그 삼각근의 그 부드러운 그 굴곡이 아니라 이렇게 좀 꺼지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상완골두는 지금 이게 평면에서 봐서 그렇지만 이게 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져보면은 골두가 여기에 이제 좀 만져지는 것도 느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어깨 탈구는 이러한 기전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빠질 때는 대부분 앞으로 탈구가 된다. 이게 그 앞으로 탈구되는 이유는 좀 또 그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관절와라는 게 그냥 옆으로 이게 딱 그냥 그 직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을 쳐다보고 있는 부위와 이제 그 상완 골두가 모양새가 그렇다 보니까 더 앞으로 빠지려는 그런 기전이 강하게 될 것이고, 또 근육 양을 좀 보더라도 이 뒤에 잡아주는 근육은 굉장히 크고 두툼한 데 비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항상 요 그 빈틈 앞으로 좀 잘 나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졌다 하면은 95%는 전방 탈구, 앞으로 빠지는 그냥 상완골두가 앞으로 가는 그런 전방 탈구인 경우가 맞습니다. 어깨가 한번 빠지면 또 빠지나요? 예,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탈구 될 때, 탈구 재발성으로 이제 탈구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처음에 잘 진단하고 잘 빠르게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빠진 채로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거나,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추가적인 손상이 생기는데, 힐삭스 병변도 더 깊어질 수 있고요. 그건 또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 넣어가지고 괜히 멀쩡했던 조직까지 다치게 하거나 그런 추가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제대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한 후에 이제 정복 다시 끼워 넣어서 맞춰야 됩니다. 요 기계는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시대 때 썼던 그런 히포크라테스 어깨 도수 정복 장치라 이름을 불렸던 것 같은데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어깨가 빠졌다면 저기 걸쳐 놓고 확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고 그렇게 했다고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때는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 후에 많은 후유증이 있겠구나 싶은데요. 저렇게 제대로 검사 안 하고 또 자세도 아주 좋지는 않고 이런 역사적인 그
재미있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발, 그냥 한번 탈구가 되면은 또 탈구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수술을 할 때, 그냥 어깨 탈구에 대한, 재발성 탈구에 대한 수술을 할 때, 그냥 관절경으로 간단한 방카르트를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과감하게 그냥 열어서 커다란 골 손실, 골 유압술을 이제 좀 감행을 할지 등 그걸 판단을 할 때 좀 기준을 만든 그런 표인데요. 요건 이제 우리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발표된 프랑스 선생님, 보일로 선생님이 발표한 논문에 실려있던 그 표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ISIS라 그러는데, ISIS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ISIS 그러는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로 좀 잘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술하는 경우도 사실은 요 표에 또 좀 많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처음에 탈구가 됐을 때 나이가 되게 또 중요한데, 만약에 20세 이하의 탈구가 됐으면은 처음 이제 어깨가 빠진 나이가 20세 이하다. 그러면은 다시 또 재발될 확률은 또 빠질 확률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30세까지도 20세에서 30세 사이는 한 7, 80% 정도는 또 재발되기도 하고요. 30대부터는 조금 줄어서 한 30%, 50% 경우에 빠지게 되고, 이제 만약에 40대에 처음 빠졌다. 그러면 또 빠질 확률은 10%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처음 빠지면은 또 이제 재발될 가능성은 젊을수록 더 높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처음 빠진 나이가 20세 이하거나 20세 언저리거나 하면은 또 빠질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활동을 하느냐, 그냥 한번 빠지고 나서 그냥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아니면 글만 쓰고 그런 분들은 빠질 확률이 적겠죠. 근데 만약에 스포츠를 참여를 한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컴페티티브한 스포츠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또 탈구가 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스포츠도 무슨 스포츠냐에 따라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컨택트 스포츠, 접촉 스포츠, 그리고 오버헤드 스포츠, 그러니까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클라이밍을 해야 되거나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스포츠에 참여를 할 때는 또 빠질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거죠. 접촉 스포츠라 하면은 이게 혼자서 달리기 하거나 혼자 이렇게 줄넘기 하거나 그런 운동이 아니라요. 유도, 농구, 아니면은 태권도 등 이제 상대방과 항상 이렇게 좀 부딪힘이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들, 럭비 같이 그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깨 과다 가동성이란 말은 좀 말이 이상한데요.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좀 다 이상한데, 그러니까 유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체적으로 좀 유연한 분들이 더 이렇게 탈구가 재발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다른 관절에 이제 유연성이 있는지도 다시 또 재발이 될지, 그리고 만약에 수술하더라도 좀 더 안 빠지게끔 잘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힐삭스 병변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견갑골, 골 손실이 있는지도 중요한 우리가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관절 유연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자기 여기 전완부에 닿는지, 그거 닿으면은 1점.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또 폈을 때 우리가 중수지 관절, 그러니까 너클이 있는 부위에서 이제 90도 이상 이렇게 좀 펴질 수 있는지, 그러면 또 1점.
그리고 이제 팔꿈치를 쭉 폈을 때 그냥 일자가 아니라 일자보다 더 이렇게 과신전되는 모습이 있는지, 또 무릎도 마찬가지로 쭉 폈을 때 그냥 일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과신전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무릎을 딱 핀 상태에서 바닥을 짚었을 때 양손 바닥이 이제 바닥에 닿는지, 여기서 이제 4가지 이상이 합당되면은 굉장히 좀 유연한 그 점수를 갖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과유연성, 그러니까 하이퍼렉시티 하다라고 우리가 좀 진단을 내리고, 그런 경우에는 한번 빠지고 나서 또 빠질 확률도 높아지기도 하면서, 그런 경우에 수술할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조직들을 더 그 탈구가 되지 않도록 좀 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방카르트와 힐삭스 병변이 무엇인가요도 질문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그 어깨가 빠지고 어깨가 그런 재발성 탈구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또 무시를 못하는 게 이 군대 그를 앞둔 이제 병역 판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탈구가 되고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그런 병역 판정을 받을 때 이런 재발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서를 쓸 때 꼭 요 방카르트와 힐삭스 병변이 있다라는 문구를 써야 됩니다. 예, 그거에 MRI 상에서 또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냥 어깨만 빠졌다라고, 그리고 MRI 찍어서는 깨끗한 분도 계시거든요. 어깨가 빠져도 MRI 상에서는 멀쩡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이제 하이퍼렉시티, 그러니까 과유연성이 있는 경우는 스스로도 빼고 스스로도 넣고 그런 경우, 그렇게까지 좀 유연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병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병적으로 이제 탈구가 된 경우에는 이런 방카르트와 힐삭스 병변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서 우리가 나중에 병역 판정을 위해서라도 꼭 내용이 좀 들어가서, 이분은 원래는 그 멀쩡한 어깨였는데 다쳐가지고 아니면은 병으로 이렇게 탈구가 된 거구나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것은, 이 방카르트라는 것은 옛날 아마 영국 의사였던 것 같은데, 그 처음으로 한 뭐 20세기 초반에 이런 방카르트 연골 관절 와순 병변하고 재발성 탈구하고 상당히 좀 그 매칭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깨가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처음 이렇게 딱 지칭했던 그 의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닥터 방카르트가 이 병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방카르트 병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하관절외 상완인데, 그러니까 해먹같이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 관절을 좀 잡아주는 그 중요한 인대 부분이 딱 부착되는 그 관절 와순 부위, 그게 이렇게 잡아 당김으로써 요게 떨어져 나가는데, 요 관절 와순, 요 병변, 요거를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그 재발성 탈구 때 중요하고요. 요건 수술 중에 촬영한 사진인데, 일반적으로 그 관절경 수술하면서 이제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동통하게 관절과 테두리를 따라서 360도 예쁘게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방카르트 병변 같은 경우는 저쪽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상 관절과 인대가 이렇게 좀 잡아 당김으로써 이렇게 그 관절과 부위가 탈락이 된, 찢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방카르트 병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있다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이렇게 좀 짱짱하게 있어야 될 것이 짱짱하게 있지 못하고 이제 느슨하게 되다 보니 이렇게 뽁 하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해야 될 게 이렇게 뽁 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힐삭스 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깨가 탈구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관절화가 아니라 이제 팔뼈 쪽에 그 병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탈구가 되고 탈구된 채로 만약에 좀 오래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강한 힘에 의해서 이게 두 뼈가 탈구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입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상완골두, 그러니까 우리 그 팔뼈 상완골, 거기에 이제 움푹 파이게 되겠죠. 여기에. 예, 여기에 이제 그 원래 그 관절과 아랫부분하고 이 마찰 그리고 감입이 되면서 거기가 푹 파이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힐삭스 병변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 단면으로 본 그림인데요. 관절와에서 이제 머리 부분이 앞으로 빠진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탁 그냥 껴버리면은 요 이렇게 푹 파인 이 부분을 힐삭스 병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정복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원래 없던 요런 모양이 이제 좀 보이게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중요한 병변인데, 그거는 왜 중요한지 이따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치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또 병변 중에 하나가 관절와의 이제 결손인데요. 이게 한 번 빠지면서 같이 이 컵 모양의 그 관절 부분을 치고 나가면서 저렇게 골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다 보면은 저 관절과 관절을 이제 원래는 이게 서양 배 모양으로 이렇게 밑이 둥그렇고 아래가 좀 홀쭉해진 모양인데, 이게 반복적인 그런 탈구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뼈가 좀 마모가 되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과 결손도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절과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방카르트 병변을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그 인대가 좀 튼튼히 어떻게든 잘 유지가 된다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냥 관절과 결손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관절이 유지가 되고 탈구 없이 지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힐삭스 병변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도 힐삭스 병변이 작고 좁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관절과 안에만 이렇게 좀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고 존재만 한다 하면은 사실은 무시해도 되거든요. 뭐 크게 탈구에 불안정성에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이게 관절과 결손도 있고 힐삭스 병변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관절 뭐 방카라트라든지 아니면 인대를 뭐 멀쩡하게 그냥 복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힐삭스 병변과 관절과 결손이 있으면 이게 팔을 돌다 보면은 저 푹 파인 데가 저 반대쪽 푹 파인 데에 걸쳐져 가지고 이렇게 쏙 빠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힐삭스 병변이 크고 관절과 결손이 크면 클수록 이 재탈구 위험이 높아지고, 이럴 때는 단순하게 이런 방카르트 병변을 복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이제 큰 과감한 술식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어깨 빠지면 수술해야 하나요? 또 질문인데요. 요것도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탈구 시,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어깨가 빠지거나 재발성인 경우, 나이가 처음에 탈구가 됐었던 나이가 20세 이하면은 또 빠질 확률이 아까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0%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초기에 빠지고, 그리고 굉장히 활동도 미국 영어로는 이제 액티비티 레벨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활동도 이러면 조금 어색한데, 그런 활동도가 굉장히 우리가 수술을 할지 말지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아까 좀 예시를 들었듯이 뭐 어깨가 빠지더라도 특별히 운동을 안 하면서 그냥 컴퓨터 잡만 하고 그냥 책만 읽고 아니면 글만 쓰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경우는 뭐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은 빠지더라도 탈구가 되고 다시 또 이제 그냥 스포츠에 복귀를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보건수를 좀 강력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면은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더 그 확률적으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활동, 그런 액티비티 레벨이 높을수록 그리고 그런 컨택 스포츠일수록 특히나 뭐 농구나 뭐 럭비나 그런 경우일수록 또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연성이 좀 높거나 그리고 힐삭스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와의 그 골결손이 있거나 그랬을 때도 이제 수술을 요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와 더하기 더불어 조금 더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탈과되고 MR을 탁 찍었을 때 저런 이제 방카르트 병변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이 방카르트 병변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고스란히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좀 잘 존재하고 있으면 사실상 어떤 흉터 조직이든이 이제 그 관여하면서 아물고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방카르트 병변이 아니라 요렇게 관절 와순 병변이 아예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저 밑으로 이렇게 쭉 유착이 돼 있거나 했을 때는 그런 그 온전한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병변은 알프사 병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탈구되고 MRI 찍었을 경우에 저런 방카르트 병변이 온전치 않고 저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저 밑에 유착이 돼 있거나 하면은 재탈구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카르트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절경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좀 다듬어 놓고 끌어와 가지고 이제 봉합을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좀 원위치 시켜 놓으면은 상당히 결과가 좋고 한 95% 정도의 이제 성공률을 갖게 됩니다. 단독 방카르트 병변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모든 수술을 다 저렇게 연골 봉합술로 방카르트 복원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경우는 좀 더 큰 아까 얘기하는 뼈를 좀 메꾼다든지 그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소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런 뭐 최근은 아니네요. 벌써 이제 10년 넘었네.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글레노이드 트랙이라는 그런 컨셉인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그 관절과 우리가 이게 감싸고 있는 그 컵 모양의 부분에 거기에 이제 뼈 결손된 것과 남아있는 것들의 그런 비율을 이제 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글레노이드 트랙에 그 수치를 좀 수치화 시켜놓고 힐삭스 병변의 그런 크기를 재서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만약에 힐삭스 병변이 좀 작다, 그 글레노이드 트랙이 더 크다 그러면은 굳이 뭐 그렇게 과감한 커다란 수술을 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이제 힐삭스 병변도 크고 글레노이드가 남아있는 뼈는 좀 작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방카르트 병변을 수술한다 하더라도 또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뼈를 좀 메꿔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주로 하는 수술은 이런 라타제 수술이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관절 어깨 관절 약간 내측에 오구돌기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거를 그 절골해서 그 골 결손 있는 부위에 이렇게 메꾸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뼈를 좀 깎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는 이런 램플리사지라는 수술인데 요거는 아까 힐삭스 병변이 깊거나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하면은 그게 문제를 못 일으키도록 그 주변에 이런 캡슐과 조직을 이렇게 메꿔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램플리사지라는 거는 그냥 프랑스어로 메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런 병변을 좀 메꿔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힐삭스를 메꾸는 수술은 램플리사지.
힐삭스라는 것도 그것도 그 영상의학과 아마 선생들 두 분이서 닥터 힐이라는 분과 닥터 sak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저거 이상하다 하고 이제 찜하면서 이제 명칭을 두 분 이름을 붙여서 그 만든 게 되고죠. 그래서 라타제 수술을 하고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사 2개 정도면 충분히 이제 고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이니까 그 테니스를 치다가 강압도 적겁이다님 테니스를 치다가 테니스 엘보 왔는데 이제 어깨까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포핸드 스트로크 할 때 특히 아프다가 지금은 팔을 어깨 위로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 없이 아프지는 않지만 운동은 못 하겠는데 큰 문제일까요? 그 나이와 뭐 어떤 그 상태냐에 따라서 문제가 클지 적을지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테니스 치면서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 때 아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가 아니라요. 포핸드 스트로크는 보통 이제 그 내측 상과염 때 아프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골프 엘보 때 이제 나타나는 그 병변이 있었을 것 같고, 이 팔꿈치 병변을 오래 방치해 두고 그거를 보상하려고 계속 운동에 종사하다 보면은 이 인적관절들을 또 무리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상하기 위해서 이때 분명히 또 회전근개를 좀 과장되게 사용하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2차적으로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과사용된 특히 이제 회전근개 주변에 염증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호듀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탈구 후 4주간 보조기를 착용했고 보조기를 푸는 시점에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잡혔습니다. 수술까지 2달이 남은 시점인데 교수님께서 어깨가 많이 굳어졌다고 하시며 수술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십니다. 2달 동안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가동 범위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가동 범위를 늘리는 거는 뭐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젊으신 분이면은 일단은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 주는 게 좋은데요. 스트레칭도 이제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흔히 50개 하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면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그냥 만세 동작만 나올 수 있게끔 뭐 도르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이블 스트레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제 좀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놀이터 가면은 또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만세 동작만 나오게끔 만들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예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운동만 하셔도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탈구되고 잘 고정해서 강직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이제 수술을 조금 뭐 빨리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수술을 하는 목적이 이제 어깨가 탈구되면서 그 불안정성을 잡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우리 몸에서 그거를 좀 보상하기 위해서 점차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으면은 조금 더 재활을 충분히 해본 후에 나중에 이제 가동 범위가 다 나왔을 때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로 불안정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은 불안정성이 아니라 강직, 굳어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둘은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직 상태에서 불안정성을 수술해 버리면 당연히 더 강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고 얘기를 들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가동 범위가 다 나오게끔 만든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진짜로 이제 불안정한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떨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운동으로 할 수 없나요? 운동을 해결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동작들을 요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외전과 외회전을, 오버헤드 동작을 요하는 상태에서는 그런 동작은 일단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탈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동작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적인 동작 중에 하나가 이런 오버헤드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켰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팔을 올리고 주무시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수영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은 이제 가능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물론 이제 탈구가 되고 방카르트도 있고 뭐 잘 보조기 착용 3주 이상 충분히 넉넉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런 보존적 치료가 잘 된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그 운동을 해도 되지만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뭐 방카르트 병변이 확인이 됐고 탈구가 있었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이런 이제 그 오버헤드 동작, 특히 저렇게 외회전시켜서 던지려고 하는 그런 코킹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피해야 될 동작들은 피하고 또 이제 해야 될 운동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이제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법들. 요거는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 한번 한 적도 있으니까 그 방식대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좀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뼈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을 더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케이블 펀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로잉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 이런 동적 인자와 정적 인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적 인자는 뭐 끊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동적 인자들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더 특히 만들면은 좋을 더 강화시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윤희님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만약 제가 어깨에 방카르트 병변이 있으면 필라테스 해도 되나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좀 매칭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말로 방카르트 병변이 불안정성이 있는 방카르트 병변이 있는 상태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어깨에 특히 이제 오버헤드 동작을 하는 거는 추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필라테스 코어 운동을 하고 이제 그 하체 운동을 하는 동작들은 아주 추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깨의 컨트롤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회전근개 운동과 날개뼈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어 운동이거든요. 이제 코어가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그런 우리가 그런 이제 방카르트와 이제 불안정성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어깨의 근육과 그런 그 메커니즘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 필라테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추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슬라이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방금 질문하신 서윤희 님도 궁금해하신 것 중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다른 운동들, 특히 요즘 필라테스에서는 다른 기구나 뭐 고무줄이나 뭐 이제 웨이트를 이용해서도 좀 동작들을 시키는데요. 그런 방카르트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외회전 시키는 그런 동작은 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우리가 이제 몸의 축을 생각했을 때요, 요 바디 엑시스보다
더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발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동작만 좀 주의하면서 선별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뭐 성공적으로 재활을 하고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질문 한 2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팔계 다리털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습관성 탈구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며칠에 한 번씩 빠지면 습관성 탈구인가요? 한 번 이상, 그러니까 2번 이상이면 습관성 탈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도 한 번만 빠지고 잘 관리돼 가지고 고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안 빠질, 탈구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2번째부터는 이제 재발될 확률이 그냥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2번 이상 빠진 탈구된 경우를 습관성 탈구라고 얘기합니다. 박지연님, 이런 질환이 생기면 어떤 수술을 하나요? 이런 수술 후에는 일상 복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늦게 들어오셨나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아니면 미리 질문한 걸 제가 지금 읽었나요? 방카르트 복원술을 대표적으로 합니다. 이런 습관성 탈구가 있을 경우는 이 방카르트 병변이 대표적으로 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주 원인이자 병변이어서 그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그 수술 하나 하려고 또 거창하게 절개해서 수술했지만 요즘은 또 획기적으로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큰 후유증 없이 그리고 또 빠른 회복과 또 복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가지고 관절경 방카르트 복원술을 많이 하고요. 일상 복귀라는 것이 뭐 그냥 언제 집에 갈 수 있느냐? 그건 뭐 사실 다음 날도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일상 복귀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그런 빨래와 설거지와 뭐 글씨 쓰기와 머리 감기와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하냐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그냥 한순간에 딱 가능한 날이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기 풀고 재활을 이제 슬슬 1-2달 뒤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보통 한 3달 전으로는 어지간한 일상생활은 이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제목이 이제 어깨에 빠지면 수술해야 하나요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척도를 또 좀 관여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도,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나이일수록 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좀 권장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요. 특히 이제 30세 이하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만약에 이제 취미로 농구를 한다, 아니면은 뭐 나는 클라이밍 또는 뭐 럭비 아니면 나는 못 산다 하는 경우는 더더욱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뭐 같은 나이라고 해도 같은 뭐 20살이라 하더라도 뭐 한 분은 뭐 전혀 이제 그냥 앞으로 어쩌다가 그냥 친구랑 놀다가 한 번 빠졌는데 뭐 전혀 이제 앞으로 운동할 생각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공부만 하겠습니다라는 분과 한 번 빠졌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저는 놀고 즐기고 이제 클라이밍 하고 할 거다 하는 분, 두 경우는 확연하게 수술 결정할 때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액티비티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스포츠를 하는 뭐 20살과 뭐 50살과 또 이제 수술을 필요한지는 또 다를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빠졌을 때 병변, 방카르트가 병변이 얼마나 전이가 됐는지, 떨어져 나갔는지,
그리고 골 결손은 얼마나 큰지, 힐삭스 병변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유연성 얼마나 이제 좀 유연한지를 좀 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카르트 병변 수술, 어깨 재발성 탈구를 수술한다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본인이 즐기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 즐기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짜증나면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더 이상 이게 탈구되는 것도 너무 지겹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렇게 해서 짜증난다, 이 어깨 때문에 짜증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